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짓뭉개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전선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가해 매일 수십여 마을을 탈환하고 있는데요. 어찌나 기세가 높은지 꺼리투브에서 대본을 완성해 영상을 업로드할 때쯤이면 다음 목표를 찾아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진격이 거세질수록 핵전쟁에 대한 공포는 역으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지휘부가 보여준 상상 이상의 무능을 본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벼랑에 몰린 러시아의 푸틴이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할 것 같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대량의 아이오딘을 공급 중입니다. 아이오딘은 요드와 칼륨을 뜻하는데요. 이는 핵공격 직전이나 직후에 요도와 칼륨을 복용하면 갑상선을 통해 방사능에 오염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처방이 만능은 아닙니다. 폭발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능과 낙진 등에 의한 방사능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폭심지에서 거리가 먼 이들이 대피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몰락이라는 결말을 눈앞에 둔 채 한층 더 잔혹하고 충격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핵전쟁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전면 핵전쟁은 그리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보다 다른 지역에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벨라루스와 이란인데요. 현재 벨라루스에서는 국내 여러 반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푸틴 정권의 비호를 받는 독재자 루카센코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벨라루스군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군부의 반발과 러시아의 참패로 수개월째 투입이 미뤄지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결국 벨라루스군이 참전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문제입니다. 궁지에 몰린 이란 정부가 혁명 수비대를 동원해 시민을 탄압함과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 중입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다음은 자신들이 끝장나리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핵전쟁보다 여러 국가들의 정세가 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들은 국제정세를 뒤바꿀 핵심 정보보다 자극적인 핵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어난 핵위기의 정확한 현황과 새롭게 부각되는 국제정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서부 헤르손에서 맹공 중입니다. 10월 4일 헤르손 북부의 러시아군을 완전히 격퇴하자마자 중부로 진격해 다비디우브리를 탈환하며 중부 핵심 지역으로 진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 10월 6일을 기준으로 헤르손 중부의 최대 도시이자 철도 거점인 스니후리카인방에서 결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참패한 데다 증원이나 후방 병력과의 교대 없이 무려 7개월을 싸운 헤르손 방면의 러시아군의 피로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러시아 병력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공세를 막아낼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11월이 되기 전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네프로강 서안의 러시아 점령지를 3분의 2 이상 탈환할 게 확실하다고 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황이 이어질수록 궁지에 몰린 푸틴이 핵 단추를 누를 거라는 염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푸틴의 성격이라면 권좌에서 쫓겨나느니 핵전쟁으로 모두가 멸망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생각처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선 핵무기 발사는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핵보유국이든 대통령이 결정권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와 별개로 발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군대입니다. 일례로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 또는 합참의장이 대통령이 핵발사를 제대로 지시한 것인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핵가방에 들어있는 비스킷이라는 카드가 쓰이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합참의장이 비스킷에 있는 특정 코드를 부르면 대통령이 대응하는 코드를 불러서 발사를 지시하는 게 맞다는 것을 최종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미쳤거나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짓을 했을 때 발사 주체인 군이 발사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군 지도부가 푸틴과 함께 다 같이 미쳐 날뛰지 않는 이상 전면 핵전쟁은 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절대 권력자인 푸틴이 단추 하나로 세계를 멸망시킬 핵단추를 가졌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핵전쟁은 시작하면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예전에 영화에서 나온 장면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SF 영화인 G.I. 조에서는 발사된 핵무기를 중간에 취소시키는 장면이 나오지만
현실의 핵무기는 일단 발사되면 요격이 되지 않는 이상 발사를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핵무기가 낡았기 때문입니다. 발당 수백억 원을 가볍게 호가하는 핵미사일은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엿바꿔 먹듯이 교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든 무기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또 개량해 사용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밀도나 통신에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개발된 무기들에 비해 기능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핵무기에 자폭 기능이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군사무기는 꾸준한 정비와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크게 복잡할 게 없는 자폭 기능 정도야 얼마든지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핵보유국도 자국의 핵탄도 미사일에 자폭 기능을 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호 확증 파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호 확증 파괴는 간단히 말해 핵을 쏘면 무조건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2격 능력이 필요한데요. 예컨대 러시아가 미국에 선제 공격을 했고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미국이 러시아의 핵 공격에 괴멸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던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원잠들은 상부와 연결이 끊긴 것을 감지한 즉시 보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국이 핵공격에 멸망했다고 판단했을 때 한 척당 24발이 실린 트라이던트 SLBM을 발사합니다. 이 미사일은 각기 최대 8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술상 척당 최대 192발의 핵탄두가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의 적국에게 발사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런 막강한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이 14척이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최대 2688발의 핵탄두를 보복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설령 미국 본토가 핵공격으로 완전히 괴멸되었더라도 미국의 잔존 전력만으로도 러시아나 중국을 지구상에서 지우기에는 충분한 물량입니다. 요약하자면 미 정부와 미국의 국토가 방사능 범벅이 돼도 미국은 그런 짓을 저지른 나라를 길동무로 삼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만족돼야 합니다. 바로 멈출 수 없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핵무기는 발사 전까지 핵 발사를 중단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사된 이유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만약 상호 확증 파괴가 이뤄질 수준의 전면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핵발사를 중도에 취소할 수 있다면 그 상대를 믿고 핵발사를 중단했다가 일방적으로 핵공격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성국에 매수된 인원이거나 다른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핵전쟁이 시작되면 다 죽는다는 기본 전제가 무너지면서 핵전쟁에 대한 위협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보유국들은 오히려 발사하면 멈출 수 없는 최악의 무기라는 이미지를 굳건히 지키려 노력합니다. 일례로 소련에는 죽음의 손이라는 둠스데이 머신이 있었습니다. 둠스데이 머신은 멸망의 날 기계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소련이 만든 둠스데이 머신은 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소련 지도부가 괴멸하거나 소련 영토 내 방사능이나 폭발 같은 핵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자동으로 핵을 발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발사된 핵무기는 절대 물을 수 없습니다. 발사를 최종 결정하는 중간관리자가 발사 명령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 명령이 제때 수신되지 않는다면 둠스데이 머신은 이후 모든 인간의 명령을 무시한 채 러시아의 모든 핵무기를 자동으로 발사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시스템이 파괴되더라도 모든 핵무기가 소진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시 소련은 이런 상황을 은연중에 자신들의 적성국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즉 과거의 소련은 이 둠스데이 머신을 통해 서방이 절대 핵전쟁을 벌일 수 없도록 억제한 것입니다. 즉 전술핵 한 방이라도 소련에 떨어지면 온 인류가 멸망한다는 협박으로 서방에 비해 부족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메운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좋은 체계를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가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잘 써먹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푸틴이 단추 하나로 핵공격을 결정할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핵무기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이지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핵무기를 직접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역시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은 러시아 핵공격을 허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을 만들고 IOD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핵공갈에 넘어갈 침략자들에게 고개를 숙일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다른 문제로 더 고심이 많습니다. 바로 벨라루스와 이란 문제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격전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상당한 전력을 체르노빌, 르비우, 체르니우 등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에 유지 중입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속국이라 할 수 있는 수만 명의 벨라루스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기 중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벨라루스 독재자 루카센코는 푸틴만큼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루카센코는 지난 2020년 벨라루스에서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을 때 내가 정권을 잡지 않으면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강제로 합병할 것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시위대를 잠재웠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벨라루스 사태에 대규모 군사력 투입을 검토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전쟁 전까지 루카센코의 권력은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완벽히 패배한다면 루카센코가 권력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마 패전의 책임을 지고 붉은 광장에 매달릴 푸틴처럼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루카센코는 러시아가 참패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듯 말 듯 간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러시아가 유리해지면 군을 투입해 공을 세워 정권을 연장하려는 속셈인데요.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는 예비대를 적경에 배치하는 한편 이웃 폴란드와 함께 벨라루스를 압박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현명한 대처를 통해 대응함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란의 러시아 지원 문제인데요. 미전쟁연구소 ISW가 발표한 10월 5일 이란 현지 상황에 따르면 이란 민주시위대가 적어도 4개 지역의 4개 도시를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란 정권은 민주화 시위의 열기를 꺼트리기 위해 미얀마 군부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터넷, 전화 등 민간인 통신 수단을 완전히 끊어버렸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제공한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를 차단하기 위해 위성 교란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란 정부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 유혈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찬성하는 여학생들이 정권에 관련된 교육자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는 등 저항의 규모와 강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이란 정권은 계속해서 러시아에 막대한 양의 무인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란제 사헤드 136 자폭 드론이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무역항인 오데사에 무차별 자폭 테러를 벌여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최근에는 수도 키우에도 이란제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국 내 폭동으로 자기들 살기도 바쁠 이란이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미국과 서방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서방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금세 잊혀진 미얀마 달리 이란은 중동의 대국이자 산유국으로서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찍 마무리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던 막대한 무기와 물자가 곧바로 이란의 민주시위대에게 공급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에 미국이 리비아와 시리아의 민주 세력을 지원한 전례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란 정권은 러시아의 패망을 최대한 늦추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무기 지원을 유지 중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에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해결 방법이라고는 우크라이나군이 한시라도 빨리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것만이 해법일 텐데요.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러시아 핵무기 사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정황상 푸틴이 버튼 하나로 핵전쟁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핵전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화된 정보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